안녕하십니까.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을 담당한 강사 정은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과목의 특성상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쉽게 접근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에 임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과목마다 그 특징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보통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돼 있죠. 공포의 공법이다라고 쓰게 됩니다. 여기서 취하는 공포라는 단어 자체에 귀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의 생소함도 있지만 양의 방대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수험생들이 공포의 공법이다라고 별칭을 좀 붙여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포스럽다는 얘기 속에는 끔찍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끔찍한 상태에서 공부를 마무리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깜찍한 공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학습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전달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뭐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작년에 최연소 합격자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가 70대 중반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10대부터 70대가 같이 보는 시험입니다. 누구라도 가능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불안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해 주셔야만 이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맞는 공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으면 단순하게 딱 단적으로 하나를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법률 시험은요, 법률 과목 공부라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면은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칭하게 되는데, 법률 시험은요,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완성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무엇을 물어봤고 어떻게 물어봤으며 그러면 그 결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또 서로 능력이 된다고 손치더라도 제가 만들어서 드리면 큰일 나요. 법률이라는 과목 자체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 거죠. 제정되어 있는 법률의 내용을 가지고 뭐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적용하든지 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달리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물어봤구나, 또 경우에 따라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볼 것 같구나, 그런 걸 정리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먼저 꼭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감하고 강의를 통해서 전달되는 시험에 맞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선택이 된 부분을 가지고 집중을 좀 하시면 됩니다. 집중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금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원하는 기간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2016년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고요. 내년은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되겠죠. 자,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수석하실 분 마음속으로 없습니다. 왜 28회가 나옵니까? 지금 27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이라는 너무나 추상적인 그런 명제를 설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단어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년에 시험을 합격한다는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오히려 이 과정을 견딜 수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여러분 공부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내용 다 파악 못하고 시험장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공부를 하는 걸 맨날 1페이지만 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시험에 맞는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달달달달 외워서라도 시험장 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은요, 합격하십니다. 근데 금년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금년이 안 된다고요.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시험에 필요한 만큼만이라도 제대로 하셔서 금년에 꼭 여러분이 자격 진학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을 때 합격이라는 점에 방점 찍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금년이라는 시점을 좀 더 비중을 놓고 생각하신다면 공부를 충분히 여러분이 잘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지금부터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배우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규범의 체계를 간단히 좀 알고 가실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규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지자체 규범이라고 칭해 볼 수 있는데 이 국가규범이라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전 국토 안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범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당 지역 주민, 그 해당 지역 안에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만 적용하는 것을 지자체 규범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응시하시는 시험인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특정 지역의 공인중개사 뽑는 시험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 어디서라도 영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규범에 해당되는 것들, 특히 조례에 해당되는 것들은 시험을 내질 못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조례로 정한다 이런 표현은 볼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다. 먼저 그 내용을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 규범이란 게 이제 약속을 칭하는 거죠. 약속을 말하게 되는데 각종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규범, 도덕규범, 교통법, 이렇게 종교규범 등등. 우리가 보통 이제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죠. 그런데 그 제재 중에서 이 법규범을 위반하게 되면은 강제력이 동원된 공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른 규범과 조금 다른 측면이죠. 제재받는 내용들이. 그래서 강제력이 부여된 것을 법규범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모든 법규범에서의 최상위 규범을 헌법이라고 그러죠. 헌법은 제정의 주체가 국민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에 그런 표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 제정의 주체가 되고 헌법의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통치구조와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통치구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 그 다음에 입법부로서의 국회, 사법부로서의 법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치 구조라고 칭하는 거죠. 근데 뭐 통치 구조를 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죠. 뭐 인권 침해를 받았다, 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 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헌법적인 용어로 이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원리 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배우시죠. 부동산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칭하여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에 관해서 배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이라는 원칙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조 제1항에 사유재산 보장제도 원칙이 선언이 돼서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재산에 관계되는 것들 제3자로부터 침해를 당하지 않고 혹시나 침해를 당하면 국가의 힘을 빌어서 어쩌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 보장의 기본 원칙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장된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들 그 공공복리라는 단어는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다수의 이익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런 형태로 권리 행사라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